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19일 수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8일 미국의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는 약 4시간에 걸쳐서 게리 겐실러에 대한 청문회를 가졌습니다. 해당 청문회에서는 암호화폐, 기후 등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다루어졌고요. 이미 기사화도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청문회 온 공화당 의원들은 그동안 게리 겐실러에게 산재되어 있던 문제들을 낱낱이 질문으로 던졌고요. 게리 겐실러의 답변을 사실상 우리가 예상했듯이 불명확한 것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우선 리플 XRP 홀더 분들의 관심을 가지실 만한 질문을 먼저 정리된 내용 보시겠습니다. 공화당 의원인 워런 데이비슨이 XRP가 증권이냐고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게리 겐실러 SEC 위원장이 법정 공방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데이비슨 의원은 SEC가 XRP를 미등록 증권이라고 판단해서 법적 공방을 하는 것 아니냐,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이렇게 아무런 방향도 제시해주지 않을 거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재미있기는 합니다. 워런 데이비슨이 XRP와의 법정 공방이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도 아니고 SEC가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기소한 소송을 지금까지 끌고 가고 있는 당사자에게 XRP가 미등록 증권이냐고 질문을 했는데 이것이 법적 공방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법적 공방이기 때문에 미등록 증권인지 아닌지는 법의 판결에 순수히 따를 것이라는 의미이면 모르겠지만 혹여나 본인의 잘못된 언행으로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방어적 의도이거나 혹은 XRP를 미등록 증권이다 라고 답했다가 그 다음 질문이 두려워서라면 워런 데이비슨의 말대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포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SEC 의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게리 겐실러는 증권 및 상품을 분류하는 기준만을 반복 설명하면서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맥켄리 의원은 당신은 이미 SEC에서 암호화폐 관련 15건 이상의 집행 조치를 단행했다. 그렇다면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의 증권 여부 정도는 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트윗에서는 게리 겐실러는 거짓말쟁이이다. 이미 그는 2014년도에 ICO를 진행했던 이더리움은 증권이다 라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청문회에서도 이런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인데 하물며 암호화폐 거래소들 혹은 업계들이 증권 유무 판별에 대해서 SEC의 요청을 수차례 했을 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고 한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리 겐실러 SEC 위원장은 현행법으로도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SEC는 암호화폐 관련 위법 사안에 대해서 조치 및 대처할 권한과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은 못한 채 권한 이야기를 일삼는 겐실러에게 한 의원이 의회는 당신에게 프레임워크를 제공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가 준 적이 없는 권한은 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또한 현행법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왜 XRP와의 법적 공방이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이니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게리 겐실러 SEC 위원장에게 공식적 서한을 보내서요.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SEC 입장 및 태도를 비판을 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현재 SEC는 애초에 적용이 불가능한 현행 규제를 암호화폐 업계에 꾸역꾸역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이점을 해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비자, 투자자, 그리고 경제 전체에 해를 끼친다. 게리 겐실러 위원장은 이미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이 기존 법률 및 규정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
기업들이 당국에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SEC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해서 FTX 파산에 대한 책임 문제도 다루어졌는데요. 한 의원이 겐실러가 샘 뱅크먼과 유독 회의를 가졌음에도 FTX의 사기를 놓쳤다라고 하자 게리 겐실러는 조사 파일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SEC가 대중에게 FTX의 사기 사실을 알리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묻자 겐실러는 SEC가 정보를 보호하고 무결성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밀로 유지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투자자 보호 변명을 일삼는 겐실러이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우면서 FTX 사기로 투자자들은 막심한 피해를 고스란히 얻으라는 것일까요? 참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청문회는 한마디로 겐실러의 무책임함과 그리고 무능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윗에서는 겐실러의 청문회 잘 보았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는 것이냐 아니냐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겐실러의 답변 중에서 명확한 것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의 본사는 미국이고 미국을 떠날 생각이 없다. 다만 해외 거래소의 확장을 통해서 발전을 꾀하는 거라고 이야기했던 코인베이스 CEO가 미국 규제 명확성의 부족을 이유로 코인베이스를 미국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SEC와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이 소송은 수년간 진행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SEC의 웰스 노티스 통보는 불행한 일이다. 우리는 지난해에만 SEC와 무려 30번의 미팅을 가졌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단 한 개의 정확한 피드백조차 받지 못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명확성을 얻고 중요한 판례를 만들기 위해 법정에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의 모습과 암호화폐 업계들에게 보여준 사례들이 결코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미국 나스닥 상장 유일한 암호화폐 거래소, 아마도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위한 선택은 코인베이스가 아니라 전통 금융기관들임을 눈치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베이스가 뒤통수를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인베이스가 최근에 영국과 유럽 등 해외 거래소 확장을 위한 노력에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그리고 SEC와의 법적 소송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미국의 선택은 코인베이스가 아닐 거라는 것에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게리 겐실러가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우리 시대에 가장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술은 인공지능이다. 암호화폐가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우리는 지금 암호화폐 코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의 사용 사례를 계속해서 증가시키게 하는 기술인 블록체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